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시니어 건강 채널 은빛 채널의 76세 신경내과 전문의 김지호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뇌경색이라고 하면 갑자기 말이 어눌해진다든가 한쪽 얼굴이 내려앉는다든가 하는 증상만 떠올리시죠?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미 늦은 시점의 신호입니다. 그 전에 더 은밀하게, 더 조용히 다리에서부터 시작되는 변화가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는 4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허벅지가 좀 저려요. 걷다가 다리에 힘이 빠져요. 요즘 다리가 자꾸 붓네요 하고 찾아오십니다. 그럴 때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이 들어서 그렇겠죠, 뭐. 운동 좀 덜 해서 그래요. 요즘 날이 추워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 작은 다리의 이상이 뇌가 보내는 첫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뇌경색 환자의 약 80%가 발병 전 다리에서 이상을 느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다리가 무겁거나 한쪽이 유난히 피곤하고 걸을 때 중심이 살짝 흔들리는 느낌. 그건 단순한 근육 문제나 노화가 아니라 뇌혈류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68세의 박정호 어르신이셨죠. 평소에 건강관리도 잘하셨고 매일 공원 산책도 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서 몇 걸음 못 걷겠어요 하시더군요. 검사해보니 뇌혈관이 70%가량 막혀 있었습니다. 그분은 운 좋게도 조기에 발견돼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지만 조금만 늦었더라면 반신마비로 이어졌을 상황이었습니다. 반대로 그 신호를 놓친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신 분들 말이죠. 몇 주 뒤 갑자기 쓰러지며 응급실로 실려오셨고 그때는 이미 오른쪽 다리 감각이 완전히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신호를 알아챘느냐 아니냐. 사람의 몸은 정말 정직합니다. 특히 뇌는 스스로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리를 통해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걷고 서고 균형을 잡을 때마다 뇌는 수천 개의 미세한 전기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그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다리 근육이 힘을 잃고 피가 통하지 않거나 이상한 피로감이 몰려오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변화를 운동 부족이나 혈액순환 문제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뇌는 다리를 통해 먼저 위험을 알린다. 요즘 들어 다리가 유난히 묵직하거나 한쪽만 저리거나 걷다 보면 갑자기 발끝이 끌리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뇌혈류가 일시적으로 막히는 순간, 즉 미니 뇌경색 TIA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뇌가 잠시 숨이 막히는 순간입니다. 산소와 혈류 공급이 몇 초만 차단돼도 뇌세포는 바로 SOS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다리에 힘이 빠짐, 감각 이상, 균형감 상실로 나타나는 거죠. 이쯤 되면 그럼 도대체 어떤 신호를 주의해야 하나요?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7가지 위험 신호는 저 김지가 4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관찰한 패턴들입니다. 이건 단순히 피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그리고 뇌가 나 지금 위험하다고 외치는 경고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다리와 뇌가 보내는 첫 번째 구조 신호부터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뇌경색의 80% 다리에서 시작된다. 이 말을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당신의 한 걸음이 인생 전체의 균형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사람의 몸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특히 뇌와 다리의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밀접합니다. 우리가 걷는다는 건 단순히 다리 근육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뇌 속의 운동 중추가 신경을 통해 근육에 전기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가 혈류를 따라 전달되어야 비로소 한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마치 지휘자와 오케스트라의 관계 같아요. 지휘자가 팔을 한번 흔들면 수십 명의 연주자가 동시에 반응하죠. 그런데 그 지휘자가 순간적으로 지휘봉을 멈춘다면 연주는 엉망이 됩니다. 다리 근육도 똑같습니다. 뇌에서 나오는 미세한 지시 신호가 단 몇 초라도 끊기면 다리는 갑자기 힘을 잃고 균형을 잃은 몸은 앞으로 휘청거리게 되죠. 이때 많은 분들이 다리 문제라고 오해합니다. 허벅지 근육이 약해졌나 봐요. 요즘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래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신호의 출발점, 즉 뇌에 있습니다. 특히 혈류의 일시적 차단이 그 원인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전 피떡이 일시적으로 통로를 막으면 뇌는 잠깐 깜빡하는 겁니다. 이걸 전문적으로는 일과성 허혈 발작 TIA라 부릅니다. 이 현상은 미세한 경고음처럼 잠깐 울리고 사라지지만 이 신호를 놓치면 며칠 혹은 몇 주 후에 진짜 뇌경색이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뇌의 예행 연습 같은 순간이에요. 제가 잊지 못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74세 김명순 여사님, 서울 마포에 사시던 분이에요. 그분은 요즘 왼쪽 다리가 자꾸 무겁고 감각이 둔해요 하시며 오셨습니다. 보행 검사에서는 큰 이상이 없었지만 MRI를 찍어보니 뇌의 작은 혈관이 막혀 있더군요. 아주 작은 좁쌀만한 뇌경색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치료를 시작했고 현재는 2년째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리가 이상해서 병원에 간 게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어요. 반면 비슷한 시기에 오신 이철호 67세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왼쪽 종아리가 자주 저려요. 오래 걸으면 다리가 붓네요. 그때 제가 검사하자고 권했지만 괜찮아요. 요즘 날이 추워서 그래요. 하시며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2달이 지나 아침에 일어나려다 침대에서 그대로 쓰러지셨죠. 응급실에서 CT를 찍었을 때는 이미 오른쪽 뇌혈관이 완전히 막힌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지금도 왼쪽 다리에 마비가 남아 휠체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두 분의 차이 정말 단순했습니다. 그 신호를 알아챘느냐, 무시했느냐. 그 차이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리에서 오는 작은 이상은 뇌가 보내는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읽어주는 사람이 바로 본인 자신이어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신호들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단순히 다리의 피로나 근육통이 아닙니다. 뇌가 보내는 전조 증상입니다. 이 중 2가지 이상이 반복된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뇌경색 전조, 다리에서 오는 위험신호 7가지 13번. 첫 번째 신호, 걷다가 다리에 힘이 빠진다. 갑자기 다리가 툭 풀리는 느낌, 혹은 계단 오를 때 버티는 힘이 약해진 적 있나요? 대부분 피곤해서라 생각하지만 이건 뇌의 운동신경 중 일부가 순간적으로 신호를 잃는 겁니다. 잠깐의 혈류 차단이 근육에 전달되며 생기는 일시마비 현상이죠. 반복된다면 뇌혈류 검사 꼭 필요합니다. 2번째 신호, 한쪽 다리의 감각이 둔하다. 양말을 신는데 왼쪽은 느낌이 없고 오른쪽만 차갑게 느껴진다. 이건 신경의 감각 회로가 한쪽에서만 끊겼다는 뜻입니다. 피부 감각은 말초신경이 아닌 중추신경이 관리합니다. 따라서 뇌의 특정 부위 혈류가 줄어들면 이런 비대칭 감각 이상이 생깁니다. 3번째 신호, 다리가 유난히 붓거나 무겁다. 이건 많은 분들이 간과합니다.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래요 하시지만 실제로는 뇌에서 하체로 내려보내는 혈류 조절 명령이 어긋난 결과입니다. 뇌는 몸 전체의 순환을 조절하는 중앙제어실이거든요. 이곳의 기능이 흔들리면 혈액이 다리 쪽에 고이면서 부종과 무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3가지 신호는 대부분 일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한번 나타나고 또 괜찮아지니까 괜찮겠지 하며 넘어가는 거죠.
하지만 뇌는 이미 위험을 알린 것입니다. 한 번 신호를 보내고 두 번째는 보내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몸이 이상하다고 말할 때 그 말을 무시하면 병이 더 크게 소리칩니다. 이제 네 번째 신호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가 움직임의 변화였다면 지금부터의 네 가지는 혈류와 감각 그리고 균형의 이상입니다. 이 신호들은 대부분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게 바로 함정이에요. 금세 괜찮아지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며 넘기죠.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뇌는 분명히 숨이 막히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 한쪽 발이 자꾸 차갑거나 뜨겁게 느껴진다. 이건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뇌는 체온과 혈류를 미세하게 조절하는데 혈류 명령이 한쪽으로만 약해지면 발끝의 온도 감각이 달라집니다. 왼발은 얼음장 같은데 오른발은 괜찮아요. 이런 느낌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이 신호를 무시했다가 뇌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 걸을 때 중심이 자꾸 흔들린다. 평지는 괜찮은데 갑자기 비탈길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몸이 휘청인다. 이건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소뇌와 내이기 안쪽 신경 사이의 신호가 끊기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종종 어지럽다고 표현하시지만 실제로는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이 아니라 중심축이 흔들리는 어지럼증, 즉 뇌성 어지럼입니다. 특히 이 증상이 갑자기 생기면 24시간 이내에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소뇌성 뇌경색은 수시간 내 치료가 생사를 가르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 다리에 힘은 있는데 발이 말을 안 듣는다. 이건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발을 들려고 해도 발끝이 자꾸 끌린다. 신발이 자꾸 벗겨진다. 이런 느낌은 뇌의 운동 피질 중 다리를 담당하는 부위에서 신호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현상을 드로프 풋이라 하는데 초기에는 단순히 신발 문제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증상은 뇌혈관 질환의 전형적인 전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신호, 다리 근육이 자주 떨리거나 저린다. 이건 단순한 피로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 빈도와 양상입니다. 특별히 무리하지 않았는데 밤마다 종아리가 저린다. 다리 근육이 이유 없이 미세하게 떨린다. 이럴 땐 신경 전달 회로의 일부가 이미 약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뇌에서 내려오는 명령이 근육으로 완전히 전달되지 못하는 거죠. 특히 자다가 깰 정도로 저림이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근육 피로가 아닙니다. 뇌가 불규칙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태, 즉 뇌혈류의 불안정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뇌경색이 다리에서 시작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7가지 경고 신호입니다. 이 신호들은 절대 우연히 나타나는 증상이 아닙니다. 모두 뇌와 다리 사이의 미세한 통신 장애가 만들어내는 결과예요. 이걸 조기에 알아차리면 대부분은 완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위험을 막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뇌를 지키는 최고의 치료제는 약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습관은 WHO와 미국 뇌졸중학회가 동시에 권장하는 뇌혈관 자가 관리 루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뇌경색 예방을 위한 5대 생활 루틴. 아침 기상 후 3분 다리 감각 확인 루틴. 침대에 앉아 눈을 감고 두 발끝을 번갈아 움직여 보세요. 한쪽이 둔하거나 발끝이 느리게 반응하면 신호 전달 이상일 수 있습니다. 하루 중 가장 뇌혈류가 불안정한 시간대가 바로 아침입니다. 이때의 이상 감각은 가장 초기 신호입니다. 하루 30분 느린 보행 명상. 걷기는 다리 근육을 단련하는 게 아니라 뇌-다리 신호 회로를 되살리는 운동입니다. 천천히 걷되 발의 감각과 무게중심 이동을 느껴보세요.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뇌의 영역이 이때 활발히 작동하며 혈류를 회복시킵니다. 수분은 하루 총량이 아니라 시간당 소량.
뇌경색의 30%는 탈수로 인한 혈액점도 상승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은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매 시간 한 컵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밤 10시 이후에는 한 모금이라도 좋습니다. 혈류가 느려지는 야간에 작은 물 한 잔이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리 뇌혈관 보험. 혈압이 140 이상, 공복혈당이 126 이상이면 이미 뇌혈관의 부담이 커진 상태입니다. 수치가 정상이더라도 꾸준한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이 가장 위험합니다. 다리 마사지보다 발가락 운동. 많은 분들이 다리 피로를 풀기 위해 마사지를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근육보다 신호회로입니다. 발가락을 구부렸다 펴는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뇌의 운동 신호가 활발해집니다. 매일 5분만 투자해 보세요. 발끝이 따뜻해지고 잠도 훨씬 깊어집니다. 이 5가지 루틴은 모두 약 대신 쓸 수 있는 생활 처방전입니다. 하루 중 단 10분만 투자해도 뇌와 다리의 연결 회로가 깨어납니다. 이건 제가 40년간 환자들을 보며 느낀 결론이에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뇌경색의 80%는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예방 가능합니다. 유전보다 나이보다 습관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건 수많은 국제 연구에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절반은 예방에 성공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뇌경색 환자들은 그때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지금 그 알아챘다는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뇌경색은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니라 미리 알려주는 병이다. 다만 그 신호를 듣지 못했을 뿐이죠. 그 신호를 듣고 생활 속에서 단 3분만 투자하면 대부분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제가 늘 환자분들께 권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이건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도 가능한 뇌 건강 자가 루틴이에요. 이걸 3분 뇌-다리 체크 루틴이라 부릅니다. 3분 뇌-다리 체크 루틴. 1. 첫 1분 감각 테스트.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 앉은 채 두 눈을 감고 양쪽 발끝을 번갈아 움직여 보세요. 속도나 감각이 다르다면 뇌 신경의 전달 속도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만 해도 이상 신호를 초기에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1분 균형 테스트. 양팔을 앞으로 뻗고 두 발을 붙인 채 눈을 감아 보세요. 몸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중심이 흔들리면 손해와 전정기관 균형기관 사이에 신호 불균형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살짝 흔들림이 계속된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MRI나 뇌혈류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3. 마지막 1분 순환 회복 루틴. 앉은 자세에서 발끝을 10초간 강하게 당기고 10초간 천천히 펴기를 5회 반복하세요. 그 후 손바닥으로 무릎을 가볍게 두드려 주세요. 이 동작은 다리 근육과 뇌의 혈류 신호를 동시에 자극합니다. 짧은 1분이지만 뇌와 다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하고 깨어납니다. 이 3분 루틴을 하루 2번, 아침 기상 직후와 잠들기 전 시행하면 뇌혈류의 안정도가 크게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WHO 뇌건강위원회 2023 보고서에서는 생활 습관만으로도 전체 뇌졸중의 83%를 예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약이나 시술보다 강력한 치료제는 결국 습관입니다. 걷기 전 1분, 물 한 잔, 다리 들기 10초. 이 세 가지만 해도 뇌는 오늘도 안전하다고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저도 사실 예전엔 이런 말을 잘 안 했습니다. 의사로서 검사와 치료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환자에게 가장 큰 약은 정보와 의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채널 은빛동행을 통해 그 정보를 여러분께 나누고 그 의지를 불러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다리에 힘이 조금 빠지는 느낌이 든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위험의 신호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뇌가 아직 살아있고 몸이 그 신호를 느낄 수 있다는 건 우리 몸이 여전히 싸우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이제부터는 희망을 행동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시간보다 집에서 스스로 관리하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의학은 병을 고치지만 습관은 병이 생기지 않게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단계는 제가 40년간 진료하면서 환자분들과 함께 만들어 온 뇌-다리 회복 5단계 루틴입니다. 1단계. 아침에 순한 점화 물 한 잔 발끝 당기기 30초.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밤새 진해졌던 혈액이 다시 순환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은 채 양쪽 발끝을 번갈아 5초씩 당겼다 펴기를 반복하세요. 이 간단한 동작 하나로 뇌와 다리 사이의 신경 통로가 깨어납니다. 이건 제가 매일 아침 하는 루틴이기도 합니다. 환자분 중에는 선생님, 물 한 컵으로 인생이 달라졌어요.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작은 루틴의 힘은 놀랍습니다. 2단계. 식사 전 3분 호흡 산소가 뇌의 영양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 뇌가 먼저 필요로 하는 건 산소입니다. 식사 전 단 3분만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폭식 호흡을 해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는 뱃속이 부풀고 내쉴 때는 허리가 살짝 말리도록. 이 간단한 호흡은 뇌혈류 속도를 높이고 혈관 벽의 긴장을 완화시킵니다. 특히 아침 공기가 차가운 날, 이 3분 호흡은 최고의 뇌 자극제입니다. 3단계. 점심 이후 20분의 걷기 뇌혈관의 리듬 회복 시간. 식사 후 30분이 지나면 혈액은 소화기관으로 집중됩니다. 그때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죠. 그래서 식곤증, 졸림, 집중력 저하가 나타납니다. 이때 20분만 천천히 걸어보세요. 빠르게가 아니라 발끝이 바닥을 누르는 느낌에 집중하면서요. 그렇게 걸으면 혈류가 다시 머리로 순환되며 뇌의 피로가 풀리고 기억력이 살아납니다. 이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뇌의 리셋입니다. 저는 진료를 마친 오후마다 병원 옥상에서 천천히 걷습니다. 하루 중 가장 고요한 시간, 그때의 호흡과 걸음이 제 뇌를 정리해 줍니다. 4단계. 저녁에 감각 회복 루틴 따뜻한 물과 발끝 스트레칭.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다리와 뇌의 피로를 동시에 풀어줘야 합니다.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10분 정도 천천히 발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이건 단순한 조격이 아닙니다. 혈관을 부드럽게 여는 신호 훈련입니다. 물을 빼낸 뒤 수건으로 감싸며 손바닥으로 발바닥을 20초간 눌러주세요. 이때 발의 신경 말단이 자극되면서 뇌의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심장이 안정되고 수면 질이 높아집니다. 5단계. 잠들기 전 1분 감사 명상 뇌를 쉬게 하는 마음 루틴. 저는 환자분들에게 꼭 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긴장이 풀리지 않으면 혈관도 절대 이완되지 않습니다. 불안과 걱정은 뇌혈관을 수축시키는 가장 강한 자극입니다. 하루를 마치며 눈을 감고 오늘 하루 내 다리가 나를 지탱해 주었다 하고 마음속으로 한 번만 고백하세요. 그 짧은 감정의 이완이 뇌의 스트레스 신호를 끊고 수면 중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이건 명상이 아니라 뇌를 재부팅하는 1분의 휴식입니다. 이 5가지 루틴은 모두 어렵지 않습니다. 기구도 약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하루에 나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죠. 그게 바로 예방의 시작이자 스스로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저는 늘 제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눈물을 흘리시던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 속에서 희망을 봅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저 김지호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신호를 듣는 사람이 큰 행복을 누립니다.
다리는 뇌의 언어이고 그 언어를 이해하는 순간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는 구독자분들이 함께하는 시니어 건강 채널 은빛동행이 76세 전문의 김지호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걸어가세요. 그 길이 바로 당신의 뇌를 살리고 당신의 삶을 지키는 길입니다.